이 법안이 임차인도 보호를 못하고 임대인도 보호를 못하고 결론적으로 만드는 거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서로 감시를 시키고 싸움을 부추기는 역할고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월세 상승을 굉장히 부추긴다 라는 결론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컨텐츠는요, 바로 전세 계약 10년 보장 한다 라는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맞아요. 기사를 한번 보시죠. 좋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최장 10년 임대차 보호법 내세운 이재명. 우리가 이제 항상 법안이 새로 나올 때 건드는 게 사실 뭐 임대차 보호법을 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의식주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고 표심이라는 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임대차 보호법을 항상 이제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렇게 들고 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게 또 민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법을 바꿀 때 사전에 우리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잘 알아보고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법안을 발의한다는 게 당장 이게 시행이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예전에도 제가 이 임대차 보호법을 가지고 촬영을 했었었죠. 그래서 그때 플러스2가 아니라 무한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이제 아마 한 방에서 이제 그 법안을 발의를 했었다가 이제 철회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또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기사화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민생 정책, 민생이라고 하면 우리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거주하는 것에도 이제 민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죠. 이재명 대표가 대선 염두에 둔 정책 과제 발표를 했다. 다음 기사에 이제 전세 계약 10년 보장한다는 정치권, 규제 역설 우려하는 시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10년 계약갱신권을 얘기를 한 거고, 이 법의 영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임차인분은 딱 봤을 때, 아, 내가 지금 들어가는 집에 10년 동안 나가지 않고 그냥 무슨 기존의 보증금으로 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10년만 살고 완전히 다른 지역에 이사를 나가는 게 아니라면 10년이 끝난 다음에도 생각을 항상 해야 되거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10년을 보장한다 그래서 11년, 12년 그 다음 나가고 난 뒤에 이 같은 금액으로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가라고 하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법이 민생을 위한 법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2에서 4년 동안 이제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10년으로 연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 그거에 대한 예상되는 영향들에 대해서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 3개월 전에 무한 계약갱신 청구권의 법안이 발의가 됐을 때 영상을 급하게 한번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크게 영향이 있는 채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권에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예시도 들었었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법안을 발의한 그 당에 대해서 비판 아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보통의 경우보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그 댓글들도 한번 보시면서 좀 반응들이 어땠는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댓글이, 이번에 안 돼도 금투세처럼 계속 이런 법안을 시도할 거라 생각됩니다. 딱 맞았죠? 무한 계약갱신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무산이 됐다가 10년짜리가 또 다시 나왔고요. 현재로서는 혼란을 틈타서 갈라치기 하는 악법을 발의했지만 시민들이 이 문제를 보고 바로 대응,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나온 10년짜리 또한 관련된 영상 댓글들을 보면 보통의 댓글들은 다 비판하는 댓글들이에요. 그런 댓글들부터 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법안을 낸 정치인도 부담을 느낄 거고, 그러면 이제 또 철회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되겠죠. 이거는 제가 임대인이라서 제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법안이 나중에는 갑자기 올라간 전세가를 임차인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영상에서도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 법안이 임차인도 보호를 못하고 임대인도 보호를 못하고 결론적으로 만드는 거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서로 감시를 시키고 싸움을 부추기는 역할, 그리고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월세 상승을 굉장히 부추긴다 라는 결론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악법이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좀만 더 볼까요? 100% 공감합니다. 저런 발상은 공산주의에서 나왔던 것이고 실제로 시행된 결과가 소련의 붕괴입니다. 밑에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법안이 철회된 다음에 이제 댓글들을 쓰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계엄 탄핵만큼 중대한 일입니다. 이제 대통령 거부권도 행사하기 어려운데 말입니다 라면서 이제 거진 모든 댓글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영상 찍을 때 좀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 뭐 조회수가 지금 3,000회 좀 넘게 나왔는데, 요 분들이라도 좀 목소리를 내주셔야지 법안이 내려갈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는다고 생각하고 촬영을 했기 때문에 좀 목소리 톤을 좀 높여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법안이 지금 또 나왔고,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서 이거는 잘못된 법안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고, 제가 설명
설명드린 대로 근거를 잘 인지를 한 다음에 왜 이게 불합리한 법이고 이게 왜 잘못된 법안인지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서 법안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볼 수 있는 관련된 영상을 하나 더 보면은 SBS에서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전세계약 10년 보장 정책 댓글들을 보면은 다행히도 대체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을 이제 피력을 하고들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댓글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10년치 물가 상승 플러스 이익 계산해서 한 번에 올리겠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다행인 거는 10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임대료, 월세라든지 뭐 전세 가격을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다행인 일이고 당연히 10년 동안 못 올리게 국가에서 막아둔다면 10년이 지난 다음엔 그동안 못 올렸던 게 한 번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뒤에 이제 뭐 정치인에 대한 좀 비난 내용도 있고요. 그 뒤에 댓글은 이제 민주당 그 해당 당에 대해서 미쳤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거래를 얼마나 왜곡시키고 시장 침체하고 유발할지 정말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2+2만 해도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는 2+2+2+2+2잖아요. 그 부작용이 몇 배로 더 심화돼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냥 법안을 내는 거는 자유인데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상을 하고 그 근거를 마련해서 법안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법안을 내는 정치인들이 좀 몇 있는 것 같습니다. 니들이 뭔데 사유재산에 자꾸 간섭하냐? 니들이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임대주택 관리나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다신 분도 있고요. 요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10년이면 누가 전세 주나? 미친 정치인들.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저라도 10년 동안 전세를 같은 값으로 맞춰야 되면은 전세를 애초에 엄청 높게 내놓거나 아니면 월세로 내놓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빈집으로 내놓을 생각도 해볼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전세를 못 올린다라고 하면. 그래서 누가 전세 주려고 하겠냐? 이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월세 주려고 하겠지. 손해보는 제도가 되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부터 한 10개 정도를 살펴봤는데 10년짜리 전세 임대차 보호법을 지지하는 댓글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행이죠. 아마도 이것도 정치인들이 표심을 유지하려면 어쨌든 이런 목소리들을 무시할 수 없을 텐데 아마도 이것도 결국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애초에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이게 2+2 할 때 부작용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 정치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경험을 했으니까. 약간 그 선거를 생각하고 시끄럽다 보니까 지금 시국이 맞아요.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근데 투표가 다가오는 시점에는 항상 이런 정치인들의 자기네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다 보니까 현실과 맞지 않은 그런 의견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법안 발의하는 것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고 정말 이제 이거를 뭐 누가 목소리를 내든 말든 정치에 관심이 없어져 버리면은 이게 진짜 법제화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가 짊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다. 우리 국민의 수준이 높아져야겠다라고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제가 봤던 이제 두 번째 기사는 3월 16일 날 기사가 나왔는데 그 다음 날인 3월 17일 날 11시에 이재명 이제 민주당 대표가 10년 임대차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 입장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세 10년짜리 임대차 보호법을 발의를 하고 지금 3, 4일 정도가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반발과 어떤 반대.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민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표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민심을 또 3, 4일 동안 지켜본 결과 굉장히 반응이 안 좋다 보니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이제 전세 10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본인의 뭐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던져놓고 한번 이제 반응들을 보고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자기 투표를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이렇게 좀 한 발짝 물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전세 뭐 4년, 6년, 뭐 10년 이거는 앞으로도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들어갔다고 또 내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통과가 안 됐으니까 앞으로 내지도 마 이런 건 없거든요. 그 법이 통과가 안 됐을 뿐이지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또 목소리를 또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알고 이거를 또 반대를 해야겠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임대인인데 전세를 10년 동안 놔야 돼요. 10년 동안 가격도 못 올리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는 2년마다 지금 이제 4년이죠. 4년마다 나와야 되는 전세 매물들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전세 매물들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세를 찾는 손님들은 기존 집이 계약갱신을 해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손님들은 그대로인데 전세 매물들이 귀해지면서 전세 가격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희소해지다 보니까 가격을 높게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되겠죠. 찾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은 귀해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로 놓는 게 아니라 전세를 내놓으려던 집주인도 10년 동안 놔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이거를 월세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전세로 나왔어야 되는 매물들이 월세로 나가는 경우도 발생을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전세 매물은 계속 귀해지는 거예요. 전세가가 당연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족해진 전세를 보통 이제 신축이라든지 공급이 되고 있으면 이 공급되는 이 신축 물량에서 일부 좀 상쇄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공급을 하는 것도 다 멈춰 있는 상태죠. 건설업계도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 짓던 것도 다 멈춰 있고 공급이 안 되고 있죠. 공급도 안 되고 있는데 전세 매물도 귀해지면 이 전세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전세 소멸이 될 거고, 올라간 가격이 세입자 입장에서 부담이 돼서 세입자분들은 또 월세로 많이 찾게 될 거고, 한 달에 내야 되는 돈,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 소득의 여건도, 그리고 자영업자분들한테도 결국 장기적으로 영향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전세만 영향이 있냐? 결국 전세가의 상승은 매매가의 상승을 또 부추깁니다. 우리가 5억짜리 집이 있고 전세가 2억일 때랑 3억일 때, 아무래도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 전세로 3억에 살고 있는 분들이 2억을 보태서 집을 살려고 하지, 2억에 살고 있는 분이 3억을 보태서 집을 사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전세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매매가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전세로 들어갔어야 되는 손님들이 매매로 전환이 되게 되면 또 매매가의 상승을 또 부추기겠죠. 그러면서 결국 처음에는 전세에 영향을 줬던 게 매매가의 상승까지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파트의 매매가를 잡으려고 하면 전세가를 잡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왜? 전세가를 잡으면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이제 벌어져 있다는 거고, 그 벌어진 것 때문에 섣불리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매매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매수세가 줄어들게 되고 매매가도 잡아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10년짜리 임대차 보호법이 나오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전세가 상승, 그리고 사람들이 월세로 몰리게 되면서 월세도 오르고요, 매매가도 빠르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호하려고 했던 임대차 시장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박살이 나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이 임대차 보호법 10년짜리의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데, 지금 경매 시장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떨지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경매 시장은 예전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아시는 대로 이제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가 됐죠. 대부분의 단지나 지역은 이제 해제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지정이 되어서 가격 상승이 좀 눌려있던 지역들이 갑자기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치, 서초, 잠실 이런 쪽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빠르게 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서울 중심부로 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는 지역은 그대로 보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파트는 이제 그렇게 좀 양극화가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오르는 데는 오르고 그대로인 데는 그대로니까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빌라 같은 경우는 일반 시장에서는 여전히 실거주자분들 중심으로 어쨌든 매수나 매매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여전히 투자자들이 일반 매매 시장에서 빌라를 사지는 않아요. 빌라를 일반 매매 시장에서 사시려던 분들도 경매로 들어오면은 30% 40%씩 싸게 받는 것도 종종 있으니까 경매 시장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도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보증보험에서도 계속적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공사가 내년까지 맞춰야 되는 실적들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입찰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생들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부 지역, 그리고 전세 사고가 터졌던 지역에서도 지금 매매 사례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한, 물론 이제 큰 사고였지만 그 사고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매매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일반 집을 사서 입주하는 실거주자분들 기준으로는 조금 전세 사고가 터졌던 인천 미추홀구나 화곡동 이쪽에서도 조금씩 집을 사서 입주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약간 전세가 무서우니까 매매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얘기가 그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전세 사고가 터진 걸로 인해서 빌라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다 박살이 났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집을 들어가야 되긴 하잖아요. 그게 아파트일 수도 있지만 빌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전세 사고라는 게 빌라 전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세기 때문에 문제였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제 월세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내가 집주인이 돼야겠다 라고 해서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빌라는 특히나 전세가에서 조금만 보태면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수요들도 조금씩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좋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